2025년 7월 10 목요일 돈다방 윗슬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장중 3,160포인트 돌파. 모두 신났습니다. 3,000포인트 달려왔고 3,100포인트까지 도달했고 이제는 3,200을 가느냐 마느냐 요 갈림길에 쓴 상태에서 저는 살짝 불편한 부분이 바로 수급입니다. 지금 기관은 졸라 얍삽하게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지수를 상승 견인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개인입니다. 개인의 힘은 미약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카카오톡에다가 단톡방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을 다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 자, 동시 패션으로 자, 지금부터 시작. 삼성전자 삽시다 해서 사면 개인 투자자들도 그놈의 삼성전자를 상한가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은 각계 전투를 하다 보니 에너지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눈치를 보면서 불안불안한데 잘 버티네. 불안불안한데 괜찮네 하면서 그래 이제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어느 정도 패턴을 읽으면서 매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입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최근 여러분들께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바로 미국 경제 이야기인데 1년 전에는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상상임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정작 경제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미국 경제 좋아요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해. 그러니까 골디락스인 것 같아요. 하다가 연착륙인 것 같아요. 하다가 나중에는 하다가 미국 경제는 노랜딩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 뉴욕 증시는요. 오로지 트럼프의 입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선 관심이 없어요. 7월 9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요. 이제 트럼프의 패가 어느 정도 보이다 보니 그렇다고 미국 경제에 집중하면은 안 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오랜만에 엔비디아가 뚝 튀어나와서 기술주의 주도로 강세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 지금 뉴욕 증시가 미국 경제에 집중하게 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스물스물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안 좋아요라고 하다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실망하고 할 것 같으니 머릿속에서 미국 경제라는 거를 지워버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협상 그리고 종목에 집중합니다.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 종목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제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요. 하다못해 연합뉴스에서 내놓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은요. 경제 지표도 이제 체크하지 않습니다. 왜? 경제 지표를 체크하면 경제가 나쁜 거를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몇 번을 강조합니다만 주식시장에는 비슷비슷한 비율의 악재와 호재가 있는데 스포트라이트를 어디에 비추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그 스포트라이트 비추는 곳에 투자자들은 불나방처럼 집중하지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지 않는 부분에서 어디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 혹은 악재가 스멀스멀 때를 기다려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뉴욕 증시가 잘 버텨주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매번 강조드립니다만 윤석열 때문에 가지 못했던 그 간격을 지금 메꾸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3,000포인트 갔으면
뭐 여러모로 흔들면서 갔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윤석열 때 2,000을 깨니 만에 2,200을 가네 만에 2,300이 바닥이나 만에 이 지경은 가면 안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구간에서 탈출해서 지금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3,200포인트를 눈앞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흥분 모드입니다만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재료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아까 오늘 방송 초반에 제가 개인 투자자들은 힘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약한 힘으로 버티는 장은 별거 아닌 재료가 하나 나와도 투심이 악화됐다라고 해서 후루룩 빠집니다. 물론 투심 악화라고 하진 않아요. 초창기에는 차익 실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는 그 이슈에 대한 경계감 이런 변명을 하면서 빠지겠죠. 그렇게 빠지지 않아도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면 쉽게 깨질 수 있는 게 바로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힘의 한계입니다. 지금 제가 수급을 체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과연 누가 끌고 가느냐. 코스피 2,500, 2,600, 2,700 그 당시 외국인들이 계속 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 구간에는 지금 기관이 물량을 사고 개인이 삽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시장 나쁘지 않아. 지금 고객 예탁금,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이 어마어마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한테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 예탁 자금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은 어떤 악재가 나오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왜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경제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전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7월 7일 월요일, 7월 8일 수요일, 7월 8일 화요일, 7월 7일 7월 9일 수요일. 방송을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원고를 적어놓고도 제대로 못 읽네요. 3일 동안의 뉴욕 증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볼 텐데 미쓰리가 방송을 자주 하지 않는 이유 똑같습니다. 별 이슈가 없어요. 월요일 뉴욕 증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 등 7개국의 관세 부과 서한을 보냈다. 아유, 저 새끼 저거 또 시작이네. 그래서 짜증나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8월 1일까지인데 3주간의 협상 기한을 남기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관세 부과 서한을 발송했다. 자,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라고 하죠. 브릭스 국가들에게 특히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들에게 10%의 추가 관세 부과할 거야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렇게 트럼프의 주둥이를 바라본 연준은 7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 95.3% 유지하고 있고요. 7월 8일 화요일 증시는 혼조세입니다. 왜? 그냥 별 이슈가 없어요. 트럼프 주둥이 이제 뻔해. 아유, 또 이번에 또 한국이랑 일본 가지고 또 지랄한다. 어이구, 근데 저 어차피 또 협상할 거잖아. 이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습니다. 단지 지금 뉴욕 증시는 트럼프한테 짜증이 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월 8일 화요일은 일단 서한 보내놓고 한국에서도 막 특사 보내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3대 지수가 지루한 흐름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고 하죠. 이날 발표된 6월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 3.0%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2% 줄어들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돼서 좋아요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구나. 제가 강조하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잡지 못하는 구간이 오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기 둔화밖에 없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얘기해주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둔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8일 기준 7월 달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95.3%, 연말까지 두 번의 금리 인하 확률 43.7%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관세는 2025년 8월 1일까지 부과되기 시작할 거고 기한 연장은 허용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 3주간 협상 기간 안에 다 쇼부 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식시장은 에휴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자, 7월 9일 수요일은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기술주 주도로 강세로 마감했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트럼프의 이슈가 이제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에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출까? 미국 경제 큰일 나요. 그러면 딴 거 없나? 그러면 엔비디아. 그래서 마치 심심할 때 이렇게 뽑아먹는 무슨 과자처럼 엔비디아 등 기술주 주도로 강세 마감이다라고 뉴욕 증시의 상승 이유를 댑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5월달 미국의 도매 재고 전월 대비 0.3% 감소된 걸로 발표가 됐고요. 6월달 FOMC 의사록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2명의 참가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7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 바로 크리스토퍼 월러와 미셸 보먼 연준 이사 2명 정도가 데이터가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다음 회의, 그러니까 7월 달 회의에서 목표 범위 인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90%가 넘는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동결이 유지되고 있고 9월 달에 25bp 인하 확률은 63.9%. 그러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거든요. 그러면 7월 달에 금리 동결하고 잘하면 또 9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돈이라는 녀석은 똑딱똑딱 시간이 지나가면서 몸집을 키운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자와 이자가 붙습니다. 아무리 연준이 지난 1년 동안 작년 9월 달에 50bp, 11월 달에 25bp, 12월 달에 25bp 금리를 인하하면서 1년 동안 1%의 기준금리 인하를 만들어 왔지만 여전히 21세기 들어와서 높은 금리 수준이고 그리고 왜 지금 금리 인하를 간곡히 원하느냐. 금리 인하는 2023년 11월부터 투자자들은 간곡히 원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다? 우리는 2008년도 코로나 때 초저금리를 경험하다 보니 그 이상의 금리는 다 그냥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금리가 높은 생활을 하다 보니 연준은 트럼프의 주둥이만 보고 눈치 보면서 금리 동결하지만 정작 그 안에 뛰어들어서 생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은 힘들죠. 뭐든지 때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니 새끼 관세 정책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겠어 하고 동결을 유지한다. 이게 쓸데없는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유증은 분명 하반기에 한 번쯤은 나온다. 아쉽게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워낙 말도 안 되는 2023년 11월부터 만들어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커져서 상상 임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대해졌고 그 거대해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이상 하반기를 끌어갈 수 없으니 경기 침체로 한번 물갈이 하겠는데 이런 해석이 됐는데 올해는 약간 판이 다르다. 그러나 이 상태로 계속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미국 경제에 집중하지 않고 트럼프에 집중함으로써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것만 해도 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설마 트럼프가 이런 그림까지 그리고 저지랄을 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트럼프가 크게 질렀다가 주식시장이 빠져서 움찔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던 뉴욕 증시가 내성이 생겨서 잘 버티니까 그래 계속 내 입만 보고 내가 계속 현란하게 말장난 칠 테니까 뉴욕 증시는 계속 내 입만 보고 트럼프 저 새끼 되게 지루해 이렇게 비웃으면서 뉴욕 증시 잘 버텨봐. 이것까지 혹시 그림을 그린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 얘기는 하반기에 한번 어떤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게 몇 월 달에 나올지 빨리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수급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새날 방송에서도 하반기에 한번 증시를 흔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된다. 돈다방 미스리를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쟤는 매매를 해도 조심하는 년이야. 근데 최근 3,100포인트 왔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5,000포인트 간대는데 질러야지. 쟤는 언제까지 저러고 있대?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 이제 8월이면 10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흥분 모드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저를 무시했던 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살아남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살아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분이 매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순간 조용하시더라고요. 미쓰리 말이 맞았다는 얘기겠죠? 자, 뜨거운 주식시장은 견디시고 대신에 미쓰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수급, 왜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경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매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뜨거운데 왜 내 종목은 안 올라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면서 오늘 무더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